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국회 물포럼 사무총장 하승재입니다. 잠시 토론회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주제 발표, 패널 토론회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되신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국회 물포럼이 주최하는 한국 통합물관리 시대 물관리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토론회부터는 다른 기관에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사회에서 변재일 회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은 소개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토론회 시간에 새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정혜입니다. 예,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국토환경연구원의 최동진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국회 물포럼의 한무영 운영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하실 분들입니다. 환경부의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구자영 대한상하수도 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자영입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는 사단법인 국회 물포럼의 회장이신 변재일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국회 물포럼 제10차 토론회 물통합 물관리 시대 물관리 조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개최한 것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정혜 환경부 장관 이번에 취임하셔가지고 과거와는 다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의장까지 역임하시고 정책 전 분야에서 그 전문성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적극적인 진흥부서에서의 물관리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통합물관리 시대 물관리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2018년 6월 달에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등 소위 물 3법이 마련돼서 물관리 일어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아까 그 총회와 이사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더 튜닝을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물관리를 일어나 나가고 통합적인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의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해에 태풍과 여러 가지 수해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이 재난에 물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 책임 부서가 어디냐? 과연 환경부 장관이 물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도 내 책임이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저 재난이니까 행안부 장관 소관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어가지고 환경부가 확실하게 물관리 종합부서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처의 명칭부터가 환경수자원부라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도 각각이 담당하는 기능을 전부 부처 명시에 명시해서 그 부처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하는 거다. 산업자원부도 산업과 자원 문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어난다고 법은 되어 있지만은 환경부의 조직이나 부처 명칭에서는 국민들이나 구성원들이 이것이 우리 부서의 업무구나 이런 것들 느낄 만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물관리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정부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타 그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업무의 유기적인 조정과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토론에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고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새롭게 참여하시는 18분의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 함께 노력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정혜입니다. 우리 변재일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저 정책위 수석하면서 정책위 의장으로 또 모시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물포럼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장관이 되어서 물포럼에 축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변재일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환경부에 이제 맡겨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오늘 조금 전에 아마 총회를 하신 걸로 이사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물포럼의 신임 부회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이수진 의원님을 비롯한 분들께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토론에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변재일 회장님 그리고 물관리 부분에 있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새롭게 부회장으로 취임하신 17분의 동료 의원님들 네. 오늘 토론회의 자장을 맡아주시는 한무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님들 또 참석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환경정책의 대담한 전환을 추진해 왔고요. 물관리 일어나는 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물포럼이 일어나 직후에 설립되어서 그간 9차례의 토론회를 통해서 물관리 예산체계 개편이라든지 물관리 정보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물순환 체계 구축 등 국가 물관리의 틀을 잡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중한 역할과 의견을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그 의견들은 환경부가 물관리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앞길을 밝혀주셨다고 봅니다. 지난 여름에 최장 기간 장마 거기다가 이제 홍수 피해를 겪으면서 우리가 기후 변화를 넘어서 이제 기후 위기가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때에 국회 물포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그 하천을 제외한 불완전한 그 일원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 취약성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천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지난해 12월에 하천 관리가 일원화되었고 22년 내년 1월이면 비로소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관리 체계 자체는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그 사업과 관련한 많은 부분은 또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지방 하천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잡거나 제방과 관련한 업무들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정말로 완성된 통합 물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조직 개편은 필수적이고요. 그 외에도 중앙정부와 이제 이렇게 중앙정부가 물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거에 따라서 함께 뛰어야 하는 지자체는 예전의 체제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중앙과 지자체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관리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것을 정돈하기 위한 후속적인 작업도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에 제시하고 또 요청해야 되는 물관리 조직 가이드라인을 좀 긴급하게 마련해서 지자체 물관리 업무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통합 물관리 시대 또 물관리 조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된 만큼 매우 뜻깊은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경청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루어지신 통합 물관리 체계가 국민께서 결정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 행사를 마치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국토환경연구원의 최동진 박사님께서 통합 물관리 시대 물관리 조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환경연구원의 최동진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회 물포럼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국회 물포럼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했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 통합 물관리 시대의 물관리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국회 물포럼이 본격적인 통합 물관리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하고 전문가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그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발표를 길게 하면은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미리 자료도 배포하고 해서 제 발제는 가능하면 발표 자료를 요약하는 식으로 빠르게 하고 여러 이제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오늘 발표의 제목은 통합 물관리 시대의 물관리 조직이고요. 크게 발표 순서는 한 3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통합 물관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통합 물관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체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 건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고요. 이게 물관리 시대 정신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20대 국회 때는 물이 그 총선의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자연성 회복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 물기본법 제정, 그 다음에 수돗물 문제 여러 이슈가 총선의 이슈였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사실 물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그 총선 경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 사이에 그럼 물 이슈가 사라진 거냐, 통합 물관리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분야별로 물 관련 주제가 주요한 이슈였다면, 물이라는 것들이 기후 변화나 재난 이런 큰 다른 이슈들하고 통합되면서 같이 이제 논의돼야 되는 이런 주제로 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그 해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 하는 것들을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올해 발표한 이런 이슈들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물 관련 이슈가 아주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됐는데, 2021년에 보면은 물 관련 이슈가 빠져 있고, 대신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생물 다양성 문제들,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물 관련 이슈가 없어진 게 아니고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으로 물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런 이제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의 위기가 극한 기상, 기후 위기, 환경 파괴,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과 결부돼 나와야 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봐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후 위기하고 관련해서 기후 위기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물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제 물 분야별로 물을 봐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물을 봐야 되는 시대, 기후 위기 속에서 물을 봐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물을 보는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슈는 통합 물 관리이고, 그다음에 생태 중심을 보는 물 관리해야 되고, 위협 중심으로 물 관리를 봐야 되고, 그리고 분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물 관리 시대 정신, 물 관리 과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화두를 좀 꺼내고 싶고요. 이제 통합 물 관리가 어디까지 왔나, 이거는 이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제 의원님들이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공유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6월에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제도적으로는 이제 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거의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 상정돼서 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이 이제 유역별로 수립돼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법 제도와 더불어서 이제 정부 조직이 개편돼 있고, 이 부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토교통부 했던 수자원국이 넘어왔고, 이제 작년에 하천이 통합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하천관리 업무도 환경부로
오게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물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제 물관리위원회가 생기고 물관리 일원화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물관리 그래 제대로 가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고 이런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점검을 해보고 체크해봐야 될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물관리 일원화나 통합물관리, 물기본법 제정 이후에 과연 물관리 일원화한 환경부나 물관리위원회가 미래 물관리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통합물관리를 한 이후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러 물관리 갈등을 잘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위협관리, 그다음에 분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쭉 얘기됐던 물관리 예산과 사업의 중복, 부서 간 칸막이, 그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과연 해결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이렇게 많은 회의적인 발언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순조롭게 잘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회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저는 이런 통합물관리를 했지만 통합물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동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예. 정부 조직을 일원화했고 업무를 통합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거를 주도해 갈 만한 동력이었고 그 동력의 핵심은 물관리 조직 개편이 돼야 돼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합물관리 이후에 사실 여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령을 통합하는 문제, 관련 계획들을 재편하는 문제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논의들이 대부분 이제 연구 결과 방안들에 그치고 실제로는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 이후에 핵심에 이제 물관리 조직 개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넘어왔지만 그 하나의 국토부에 있던 게 단순히 위치만 바꿔서 있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전체를 통합된 여러 부서들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조직 체계로 편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강력한 통합 물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나 어떤 추진 동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물관리 조직 개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주제가 물관리 체계, 통합 물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물관리 체계의 개편 그렇게 주제를 잡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물관리 체계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합의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이제 통합 물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통합 기능들이 이제 빨리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 여러 국들이 존재하지만 여러 국들을 이제 통합할 수 있는 이제 실이나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전담 차관이나 이런 기능들이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조직 개편이 아직은 여러 부서들을 합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기능들, 통합물관리의 여러 기능들, 물정부화나 기후위기 대응이나 물사업의 이제 경제성 문제, 물산업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추동할 수 있는 룸이 별로 없다. 다 기존 칸막이 형태로 기존 업무가 그냥 재편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기능들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당 부분 물관리 통합되면서 물관리 사업들이 넘어오는데 환경부 고유의 기능인 규제 기능 이런 부분들이 혹시 약화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업 기능과 규제 기능이 분리되고 규제 기능이 확실하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 분권하고 유역 자치입니다. 그러니까 물관리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일원화가 됐지만 이건 그런 통합 물관리를 한다는 의미지. 그 중앙 정부로 모든 업무가 집중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유역 단위로
자치를 하고 그 이해 당사자나 유혹 주민, 지자체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같은 얘기는 하지만 그 통합물 관리의 핵심은 유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죠. 이제 과거에는 물관리 정책 조정과 통합을 위해서 물관리 정책 조정위원회 수질기획단이 여러 조정 기능을 했고 그 한계로 느껴서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형물관리위원회를 물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고요.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도 여러 논란이 있었죠. 독립부처를 만들어야 된다, 환경부로 일어나야 돼야 된다 이런 여러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상하수도부가 환경부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다시 넘어왔고 이제 작년에는 하천 관리 업무가 넘어오고 이제 환경부가 통합적인 물 관리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런 조직 개편하고 관련된 논의들은 이런 지금의 이제 이론화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논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하고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독립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부처 기후에너지부나 뭐 국토환경부나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유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역별로 이제 강력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물관리 행정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조직 개편이나 물관리체 개편은 한 3가지 정도 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 조직 개편 방향입니다. 환경부 조직 개편 방향은 사실 이제 환경부 장관님이 계시니까 장관님이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이나 방향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규제 기능, 사업 기능, 관리 기능, 그리고 이제 물관리위원회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새로운 물 정보, 그다음에 이웃 관리 이런 기능들을 원활히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직 개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뭐 이 부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은 이제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이제 잘 정비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만들고 통합물관리를 끌어가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 단순히 다른 부처에 있는 이제 기능들을 통합해 놓은 이런 상태가 아니고 빨리 통합물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제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역 기반의 통합물관리 체제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 산하기관들, 홍수통제소, 유역환경청, 그다음에 아직은 국토부에 있지만 국토청의 하청국들, 여러 유역별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 역시 아직 통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 산하의 유역 관련 기관들을 통합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위원들이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도 있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법들, 거버넌스들, 유역 단위 조직들이 여전히 이제 통합되지 않고 개별로 존재하고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어서 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제를 이제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유역별 홍수통제소나 뭐 하천국들 이런 이제 정부 조직들을 유역별로 통합 재편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기능들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이제 이런 기능들이 뭐 인력이나 예산들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역 차원의 거버넌스와 물관리 행정 조직의 개편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방 정부의 물관리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건가 합니다. 선제적으로
지자체를 통합물관리 체제에 맞게 조직 개편한 여러 그 이제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전에 국토교통부, 환경부로 나누어졌을 때의 물관리 행정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있어서 여러 이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이 재편이 어려우니까 사실 중앙정부나 여기에서 지방정부의 물관리 체제를 어떻게 재편할 건가를 좀 가이드라인을 주어라. 그래야 정부의 통합물관리 조직에 맞게 우리도 개편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물관리 행정을 좀 개편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를 어떻게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정부하고 유역하고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통합물관리 체제로 전환하는데 여러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인력이나 예산들을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늘려주지 않아서 좀 사무국을 못 만들고 재편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의 그 조직들 범위 안에서 우선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재편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은 기재부나 행안부에 추가적인 인력이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러 업무들이 자기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법률이나 예산이나 계획들은 다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새롭게 이제 인력을 받아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 물관리 조직 개편에 있어서 그런 노력들이 우선 돼야 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물관리위원회 이제 지원단이 있고 사무국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들도 계속 이제 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생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행안부에서 인력을 안 줘서 그렇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안 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물관리 조직 내부에서, 그다음에 현재의 조직 체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논의들을 보면은 다 이제 여러 문제들을 그런데 떠넘기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부적인 노력들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은 한무영 운영부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제 소개를 드리면은 국회 물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전까지 혼자 있었는데 오늘 18분의 새로운 국회의원 부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저는 학계 전문가들과 그 국회의원들과의 그 연결고리를 충분히 하면서 심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나왔으니까 우선 우리 국회 물포럼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으니까는 혹시 우리의 그 홍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그 부회장님 그 의원실에 있는 방문에 우리 국회 물포럼 팻말을 모아서 하면은 더 홍보가 되고 더 우리 자랑스럽지 않을까 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디자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여러 대안 가지고 회장님과 한번 상의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해서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대하지 않으시면은.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토론회로 가가지고요. 오늘 보니까 55분 동안의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의 토론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이제 발제를 하는 순서를 보통 그 행정부의 이제 국장님들은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는데 이거는 환경부의 조직에 관계되는 거니까 우선 환경부의 국장님의 순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물 쪽 아니신 우리 전문가들을 또 모셨으니까 우리 박형준 교수님이 두 번째 토론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구재영 교수님이 세 번째 토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57분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또 조직에 관한 거니까 뭐 우리 학술적인 거 아닌 거를 더 관심이 있으시니까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그 발언권을 더 우선적으로 드리고 나서 다 하신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동진 박사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그 이쪽에 물 관리에 대해서 연구하셨는데 제일 먼저 이제 국내외적인 물 문제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조직을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 그리고 근데 저기서 제일 좀 쇼킹하게 들은 거는 방안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 통합 물갈이 추진 동력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좀 가슴에 닿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뭐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수자원부라는 안도 있었고, 제2 차관이라는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책실도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단계로 가야 될지 좋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결정을 내릴 것은 아닌 것 같고, 각각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토론을 이제 환경부에서 오신 신준수 국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환경부에서 멀리서 줌을 하기 때문에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 신진수 국장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잠깐 당황을 했는데요. 최동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그런 내용, 문제 제기, 공감을 하고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2019년도에 물관리 그런 취지에 맞게 이제 군부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물통합 정책국을 새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동안 국토부, 환경부 간에 여러 가지 중복된 기능들이 있었어요. 지하수는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 이런 부분을 통합 관리하고 물산업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도 부분도 지방 방향으로 나눴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부처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기능 간 시너지의 관점에서 그동안 이제 하수는 뭐 수질 쪽에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폐수는 실 쪽에서 담당하고 하수는 뭐 상하수도국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것을 합해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꿨고, 수자원국의 물산업 기능 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한국수산공사법, 환경공단법, 해양건설법 이런 법들을 기능 조정을 통해서 상하수도는 수자원공사, 그리고 이제 하수도는 환경공단으로 이렇게 전담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갖춰놨는데 이제 문제는 최동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부 단위, 그러니까 지자체라든가 유역 단위에서는 아직 그러한 조직 개편이 아직 안 이루어져 있고요. 뭐 서울시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뭐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부 단위의 이런 조직이 안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엇박자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과 일어날 취지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추진 동력 부분에 있어서 최동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금 물 3국만 이렇게 각기 있기 때문에 국장들 간의 뭐 협의는 사실 잘 되고는 있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데 물 3국의 업무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통합 조정,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그런 기능들, 그리고 실 이상, 그다음에 뭐 차관이라든가 이런 이상의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을 해서 저희가 1단계로 이제 금년 상반기 중에 물 관련 그런 실들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단계로 이제 내년도에 하천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유역 조직이라든가 지방 조직 이런 부분까지
개편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제 방안은 없고 이제 시행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국가 물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어요. 마련하는 중에 있고 이게 이제 금년 6월 달에 방안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뉴욕 단위 부분은 이제 내년 6월까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물관리 일원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사실상 부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까지 완전히 넘어와야 그런 부분까지 통화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속도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환경부 차원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진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뭐 갑자기 물관리 일원화가 돼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실행 방안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물관리 기본 계획에 의해서 계속 다른 후속적인 조치가 일어날 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성균관대학교 박형준 교수님입니다. 혹시 우리 물관리 하시는 분한테는 좀 약간 생소하니까 본인 소개 잠깐 하시고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박형준입니다. 뭐 전공은 거버넌스 그다음에 정부 조직 설계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뭐 물관리 제가 그 통합 포럼에 계속 나갔기 때문에 뭐 저의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최동진 박사님 발제 잘 들었고 박사님 발표하신 의견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특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최초로 지금 저희가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통합 물관리로 인해서 정말 물관리에 대한 것들이 좋아졌느냐 그 체감의 문제를 따지고 보면은 아직 국민들이 많이 체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통합 물관리를 하였는지 그 다음에 했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통합 물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직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프로세스를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 좀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물론 작년에 통합 물관리에 대한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물통합 정책국을 신설해가지고 이제 그 총괄적인 물 관련 계획 예산 및 유역 관리를 총괄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개별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오던 뭐 상하수도, 지하수도 관리,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해서 유사중복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뭐 수생태 개선과 하천 관리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뭐 생활하수과를 물환경 정책국으로 편제했고 다양한 어떤 시행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통합 물관리를 실시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효과를 이렇게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도 조직 개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통합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3개의 국이 따로 있고 그럼 결국은 기존의 1+1이 추가된 형태 에 지금 머물러 있고 원래는 통합 물관리를 했을 때는 1+1이 둘이 아닌 셋, 넷 이상을 바라기 위해서 통합 물관리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국이 하나 넘어와서 옆에 붙어 있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1을 2가 아닌 3, 4, 5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흔히 말씀하신 통합 물관리라 그러면은
이거 이제 저희가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때 유형 물 관리를 하면서 물관리위원회가 생기고 그다음 물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환경부 내에서 있는 물과 관련된 세 가지 국에서 하는 역할 기능들 자체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명확하게 좀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개편할 때 있어서는 그 조직들이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어떠한 그 기능을 맡을 조직들이 잘 설계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지금 기존에 있던 물관리 그다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만 그냥 국토부에 있던 것이 환경부에 넘어와서 그냥 있는 체제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통합 물관리를 통해서 미래적으로 정말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전략과 미션 지금 국장 신진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물관리위원회가 아직 잘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민들 체감도가 낮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이 비전, 미션 거기에 전략에 따라서 좀 통합 물관리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상 바람직한 국민들에게 원하는 그런 거에 맞춘 새로운 기능에 따른 국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과거의 어떤 것과 좀 많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진행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조직이 만들어져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니까 물통합 정책실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제2차 그러니까 2차 관제로 환경부가 가면서 보시면은 지금도 물과 관련된 것을 3개의 국과 그다음에 4대강 조사위원회 그다음에 지원국이 있고 나머지는 환경부에 2개의 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엄청 많은 과가 달려 있는데 그러면은 2차관을 만들어서 물과 기타로 나눠서 가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과연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서 이런 조직이 하나 더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기능과 그것이 어떤 통합 컨트롤 타워를 할 건지에 대한 좀 것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한 번의 물관리를 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좀 고민이 있고요. 그런 것을 그럼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지 조직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조직의 화학적 프로세스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과업이 통합되고 그 다음에 인적이 통합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구조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율적 기능 배분과 중복 업무가 제거됐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관리 과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적 구성원들이 전부 다 좀 여기에 이 미션과 비전에 따라서 잘 갈 수 있는지 스트래테직 매니지먼트가 돼야 되고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 통합을 위한 비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는 조금 고민이 안 되고 있지 않나. 박사님도 지금 발제자께서 말씀하실 화학적 통합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앞에서 이런 전략과 성과 목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조직과 제도 플러스 어떻게 프로세스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다음에 관련된 인력들을 어떤 식으로 역량을 개발할 것이고 또 제가 과거에 물관리 통합 포럼에서 이 화학적 통합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핵심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다른 국에 가서 인사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그다음에 환경부에 있던 직원들이 국토부에서 넘어온 국에 가서 인사교류를 통해서 정말 이 화학적 교류를 결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정말 물관리 통합 일어날 때 제시됐던 그런 미래 비전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더 고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준 교수님, 물포럼에서 많이 관여해가지고 이런 조직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많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우선 토론하신 거는 이제 체감을 못한다. 그냥 합해놨는데 칸막이는 그대로 있다. 옛날에 부서의 칸막이가
부처의 칸막이가 다시 그대로 그냥 부선의 칸막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이렇게 통합하는 이유라든지 논리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미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했을 때 그 뭐 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합 물관리를 했을 때는 환경청, 홍수통제소 그 다음에 뭐 국토관리청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좀 어떤 식으로 같이 통합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스테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볼.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할 때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 포럼의 역할이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토론자로서 구자영 교수님, 대한상하수학회 회장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대한상하수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구자영입니다. 통합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그 통합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지난 30년 아니면 50년 뭐 경제 그 발전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통합의 목적은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어떤 물 공급이라는 그러한 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는 물관리 조직은 무엇이냐? 그냥 단지 어떤 거버넌스, 통합이 됐으니까 통합이라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직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통합에 실감할 수 있는 어떤 물 관련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이런 어떤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산하의 어떤 물 관련 3국 간의 어떤 견제와 또 내지는 이제 뭐 소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 보완을 하는 조직으로 일단 커다란 틀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3국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 실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뭐 물 관련 차관님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조직들이 없었을 때 과연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물론 이제 잘 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런 조직 개편 안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 자리라면 좀 더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관리실이 하나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2018년도서부터 이게 이제 물 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통해서 현재의 물 3국의 체계로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4대강 관련된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언제까지 이제 뭐 4대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어 될 것이냐. 그래서 차제의 그 조직 개편안은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물 서비스를 해주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물에 관련된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화학적인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상하수도국이 부활하고 국민들의 서비스를 이전 그 관여하는 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지만 이전 그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은 뭐 제주도에서도 뭐 유충이 발생하고 뭐 녹물도 발생해서 뭐 한 달 동안 뭐 인천시에 물이 공급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났었을 때 신문 기자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하다가 그 수돗물은 어디로 그 전화를 걸어야 됩니까?라고 했었을 때 환경부에서 수도자를 조직표에서 했더니 하수도가 나오더라.
수도는 어디로 갔냐 뭐 이러한 얘기들도 나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좀 더 어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그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그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환경부의 그 통합 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비전에 나와 있는데 그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것들이 과연 올바른 그러한 조직 내에서 일들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외국 사례도 이제 제가 그 미국 환경보호청이나 싱가포르의 피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념에 있어서의 조직 최근에 바뀐 조직들을 살펴봤었을 때 최근에는 뭐 하수, 상수, 뭐 재이용 이런 것들이 원오터라는 개념으로 유기적으로 되고 있다. 특히 아마 장관님 이제 취임하시고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과연 물관리 조직에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부서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상하수도, 수자원, 뭐 물환경, 뭐 여러 가지 각각의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탄소 중립을 고려된 그러한 물관리 조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편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물관리에 중요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 그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그 작성 중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생소한 저도 뭐 상하수도 뭐 물 관련된 연구를 한 30년 이상 해왔지만 상당히 철학적인 그러한 카테고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물론 그러한 철학적인 의미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상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물관리 조직의 정비 계획안과 함께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물관리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들은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 상이한 여러 가지 체계, 특히 물 관련돼서 교육이라든지 산업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지난 뭐 한 50년 동안 그 기술사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수자원, 물환경, 상하수도 이러한 기술 체계가 상당히 확립이 됐고 그러한 기술 체계 때문이라도 여러 가지 순기능을 많이 해왔다. 그런데 그 순기능들을 지금 이름을 다 바꾸겠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어떤 관료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화학적으로 융합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업계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 지자체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그 아까 일부는 이제 뭐 그런 명칭들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물안전국이라는 그러한 명칭들도 쓰고 있지만 또 엄연히 상하수도 본부라는 이러한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방과 중앙의 그런 어떤 그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 국장님과 함께 같이들 다 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법안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하천도 22년서부터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가 되는데 그 시기까지 당연히 이제 통합 물관리 실이든 어떠한 명칭으로 물 관련 3국, 4국을 이제 관장하는 실은 이제 1차적으로 필요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좀 더 아까 우리 박형준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었던 지방환경청과 뭐 국토청에 남아 있는 하천국 뭐 이런 것들을 크게 관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차관님 정도의 어떤 관리하시는 그러한 직급 직제가 돼야지만 아무래도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2차관제가 조속히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토론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재영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아마 상하수도국의 이제 이름이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존에 있는 기술자들이든지 업체에서 이제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이제 차관까지 생각하는 거를 이제 제시하는 것 같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좀 본 거는 좋은 것은 이제 탄소 중립을 기준으로 모든 체제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이고, 세 분 말한 것 중에 빠진 것이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게 있는데, 기후 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홍수와 가뭄 이런 물 문제로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물하는 사람들이 물하는 분야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을 들었으니 이제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처럼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 국회 물포럼의 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그 국회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는 그분들을 위주로 앞으로 이렇게 조직을 어떻게 도와주시겠다, 지금 계시는 그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또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아니면 덕담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조명휘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이제 손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한 분의 최동진 대표님 발표 그리고 세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국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부회장 제가로 선임이 돼서 참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겠다 싶어서 부담을 느낍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새로운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 전문가로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석사, 박사 논문이 다 영산강, 낙동강 그리고 그 방법을 기술을 우리 위성 정보로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제가 그 공학 박사는 이제 서해안 간섭지해서 물하고 관련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제가 경북대학 작년 5월 말에 사표를 냈는데 위성정보 항공위성시스템공학과 해서 이제 IT 쪽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물 쪽의 실무를 2005년 6년부터 제가 그 16년째 제가 한국의 하천 지리정보 시스템, 유역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제 경력에 물하고 관련되는 모든 정보와 지금도 이제 포이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물하고 관련된 일을 실무를 하게 된 거는 사실 국토부죠. 수장국에서 지금까지 현재 이제 물 일어나 해서 환경부로 작년 연말에 하천계획과까지 다 이제 하천 기본계획부터 해서 제가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할 때.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가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인데 우리 부처에서 할 일이 사실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가장 54일 동안의 장마 그 수재해를 겪었는데 제가 가장 느낀 것은 국토부에 있을 때 그 물 관리를 오래 했던 토목공학과에서 이제 물을 전공하고 물을 수업을 받고 국토부에서 오랫동안 물 관리를 했던 전문가들이 일부는 제가 조사는 다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그런 공무원들이 환경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보니까 환경부는 이게 엔지니어링을 하는 부처가 아니고 규제를 하는 부처다 보니까 순환보직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른 부처에 가 있고 지방환경청이나 물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부처로 순환보직이 돼서 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섬진강 그 수재를 보면서 굉장히 이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물을 다뤄서 그런 재해를 막아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그 기술적으로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고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뭐 조직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제 환경부에서 삼국, 실, 차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한데 그게 가능하다면 뭐 그 조직도 중요하지만 많은 공무원이 조직과 예산이 있더라도 전문적인 기술 역량이 없으면 그 많은 인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수해가 났을 때 우리 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제대로 그 관리 못하고 재해가 났을 때 그걸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 수자원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요. 뭐 거의 반 이상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국가의 조직에 얼마나 인볼브돼서 앞으로 향후에 물 수해에 대한 그런 업무를 담당해서 사실 뭐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 저도 교수지만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자문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많은 이게 충원을 해도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그걸 모르고 반영을 안 하고 제대로 국민들한테 서비스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직 바꾸고 조직을 크게 키우고 인력과 예산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 부처의 힘만 키우는 거지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보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천 기본 계획을 하더라도 그게 지금 권역별로 하는 지방청에 하천이 없으면 도로 하나만 있고 지금 여러 조직이 그대로 현재 그대로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민들한테 잘 서비스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이 많은 공청회를 거치고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좀 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실제 문제는 물 산업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 환경부는 규제를 하는 부처지 엔지니어링 하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굉장한 심오한 그런 굉장히 그 깊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국회 물포럼이 앞으로 좀 더 발전돼서 많은 의견을 공유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버넌스는 제발 좀 그만두고 이게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부처가 바뀌니까 이거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행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 얼마나 좋은 서비스 할 건가 그거 하나의 목표를 두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력의 그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국회의원님들 안 계시면 우선 제가 여기 얘기 듣는 거로 이제 환경공단의 유재천 본부장님. 근데 앞으로 한 5명, 6명 발표할 텐데 좀 짧게 앞으로의 그 각오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그 코로나의 상황을 대하면서 정말 이런 물관리 쪽에서도 좀 향후에 이런 그 공공성이 좀 강화된 것이 해법이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렇게 통합 물관리에서 새로 이런 국가 물관리, 유역 물관리를 대하면서 이런 거버넌스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좀 낯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국가 유역 거버넌스에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들이나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거기 의사결정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시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좀 생각이 돼서 좀 이 통합 물 관리에서 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정보와 IT에 이런 데이터 유역 중심의 유역 특성을 반영한 그런 데이터를 거버넌스에 잘 공급하는 것이 좀 중요한 해법이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의 이런 수준이 그렇게 아주 좋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국민이 체감하는 데에서 이 통합 물 관리에 대한 그런 국민이 좋은 이런 체감할 수 있는 걸 못 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새로운 가버넌스에 적합한 이런 정보나 데이터 기능을 좀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물 관련 통합 정보를 좀 중요시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LH 균형발전본부장 임동희 본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이번에 LH에서는 처음으로 물 포럼에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뭐 사실 지금 전문가 여러분들과 또 그동안에 물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고 계셨던 여러 분들의 의견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LH가 주로 아시다시피 어떤 개발자로서 그렇게 인식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어떤 물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통해서 저희 나라의 부족한 물 문제를 또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같은 뜻을 합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하수협회 신계현 부회장님 나오셨는데 짧게 한 말씀. 선계현 부회장님. 선계현 죄송합니다. 선계현 부회장님. 네. 선계현 부회장님 지금 접속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좀 이따 음소거를 하셔야 되는데 음소거를 안 음소거 해제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넘어가셔가지고 고용고. 예, 그러면 좀 이따 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이제 K워터의 고영공 물정책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짧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워터 물정책연구소장 고용공입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다 공감 가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통합물관리 시대의 물관리 조직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내용에 왔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좀 다른 측면에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조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물 분야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물 분야 업무에 근무하는 것들이 어떤 내가 가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보상이랄까요, 아니면 그런 보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물질적인 것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물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전문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이는 체계가 갖춰진 거에 맞춰서 또 뒷받침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연결 안 됐던 선계현 상하수협회 상근 부회장님 연결되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연결됐네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건 없는데 새로운 여러 발표자나 토론자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협회하고
관련돼서 협회의 역할이나 기능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에 내실에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상하수도 협회라는 말 자체 협회의 정체성이 이제 플랫폼이고요. 우리 구자영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 상하수도 국은 저도 상당히 그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이제 협회 명칭이 상하수도 협회라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한 3, 40년 동안 그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학계나 연구단체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거든요. 근데 그 작년에 이제 환경부 조직개편상 저희들도 의견도 개진했습니다만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서 우리 저 구자영 교수께서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좀 드리고요. 향후 이 전문가분들 또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 협회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심부름 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농어촌공사 유전용 안 들어오셨어요. 안 들으셨고요. 그러면 저기 한수원에 이름은 안 적혀 있는데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뭐 잠깐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정환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전부진께서는 이사회까지만 참석을 하시고요. 토론회는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오늘 전문가분들과 국회의원분들 말씀해주신 내용들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저희 경영진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맡은 이 통합물관리의 역할과 권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다 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부회장으로서 계속 그 다른 회원 모집과 그 협창건 모집을 하다 보니까는 기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새로 더 많은 의견을 나누기 전에 아니 저기 그 수자원학회 회장님이신 배덕효 세종대 총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나와 계시네요. 배덕효 수자원학회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사실은 뭐 토론 주제자가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네. 그 세종대교 배덕효 총장님만 이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산학회 회장 배덕효입니다. 우선 오늘 전반부 발제에서 우리 변재일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발표자, 토론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내용을 좀 많이 듣고 싶었고 다음에 또 저희 수산학회 입장을 좀 개진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물관리 일어나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아직 물관리 일어나라는 문제하고 통합 물관리에 좀 이게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물관리 일어나는 주로 조직적을 다루는 문제인데 수질 수량을 통합 관리하고 광역 지방 상수도를 하는 즉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환경부로 가지고 오는 정도는 큰 틀에서 조직에 일어나는 이제 됐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농림부에 있는 농업농수라든지 행안부에 있는 소하천 문제 이런 것들은 조직에 일어나 보다는 같이 협력을 해서 통합 물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다만 이제 몇몇 그 우리 조 의원님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규제와 보존이었습니다. 근데 국토부는 개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환경부로 넘어와서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환경부가 가지고 있던 기능에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합치기 위해서는 환경 수자원부라는 부분이 저는 절실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환경과 수자원 쪽에서는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나 방향이 좀 달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할 것은 계속 해야 되지만 또 개발과 또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환경수자원부의 조속한 출범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하부 조직 정비 문제는 기존의 국토부에 있던 하부 조직과 환경부에 있던 하부 조직을 빠른 시간 내에 통합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좀 기능을 좀 많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물통합관리의 좀 컨트롤 타워가 되기를 바랬었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좀 아직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회 이거에 대한 내용도 우리 앞으로 토론 주제로 있습니다. 마침 여기 보니까 그 회장님으로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그 한국농공학회 회장님, 서울대 최진영 교수님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작년에는 국회 물품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잘 정리가 돼서 좀 더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국회 물품을 이제 이렇게 열어주신 또 회장님 그리고 또 직접 수고하시는 한무영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그 농업용수에 관련된 내용은 많이 언급되지 않았고 좀 전에 그 배덕효 수산학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통합물관리란 말이 나온 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통합물관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에 관해서 아직 좀 잘 정리되지 않은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언급해 주셨지만 농업용수 분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조직의 통합보다는 협치를 통한 협업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오늘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이게 국회 물포럼이 결국은 그 입법부에 계신 여러 국회의원님들을 오늘 벌써 18분을 이제 부회장님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뭐 4대강 보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그러니까 수장 관리에 있어서 조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형태의 물 관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 영역에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 4대강 보 같은 거 볼 때는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국회 물포럼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잘 지켜나가면서 국가 물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면서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전문성과 중립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회 물포럼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회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 토론회를 거의 마치는 데 있어서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회장님 국회 변재일 회장님의 덕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이라는 건 겨울이 지나고 새롭게 봄이 오는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국회 물포럼이 크게 되는 많은 국회의원들 18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부회장으로 참석하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오늘이야말로 입춘을 맞이해서 국회 물포럼에 앞으로 그 창창한 앞날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로써 토론회의 사회를 마치고 이제 변재일 회장님한테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회를 통해 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대개 물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든 아니면 본인의 전문적인 특성이든 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 본인 입장에서는 물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과거의 정관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개정해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참석하신 18분의 의원님들한테 전부 회담을 통해 가지고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파악해서 포럼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의 주제로 삼는다든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요. 두 번째는 그 협회라든지 학회라든지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물 문제, 물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좀 만들어 주시면은 각 우리 이번에 참여하신 18분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아까 한 분께서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의원님들은 기후변화 문제하고 물관리의 특성에 관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지 그거에 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을 달리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배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논의된 내용 한번 토론회를 하면은 토론회로 끝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지만은 잘 정리하셔가지고서 어떤 형태든 정책에 반영하고 어떤 형태든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한 발이라도 효율적인 통합 물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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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선언하셔야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